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 돈 1년 전과 똑같은 가치일까요? 절대 아니죠. 작년에 5,000원이면 먹을 수 있던 김밥이 지금은 6,000원이 됐고,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도 어느새 5,000원을 넘어섰거든요.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8.5%를 기록했고, 유럽은 더 심각해서 일부 국가는 10%를 넘어갔습니다.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이 1년 만에 110만 원이 된다는 뜻이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더 극단적이었어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빵 한 덩이 가격이 한 달 사이에 2배, 3배씩 뛰어올랐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뭐고 왜 발생하는 걸까요? 경제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제시하지만 사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죠. 오늘은 가장 쉬운 비유로 인플레이션의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펭귄과 생선으로 말이죠. 차가운 북극에는 특별한 경제 시스템이 있어요. 펭귄들은 조약돌을 화폐로 쓰고 능숙한 어부 펭귄은 싱싱한 생선을 잡아다 팔죠. 처음에 생선 한 마리 가격은 조약돌 한 개였습니다. 펭귄들은 배불렀고 어부 펭귄도 만족했어요. 그런데 어부 펭귄이 욕심을 냈어요. 생선을 더 많이 잡기 시작한 거죠. 얼음 위 전체에 생선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펭귄 수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생선은 많은데 사려는 펭귄은 똑같으니까 생선 가격이 뚝 떨어졌죠. 조약돌 한 개로 생선 2마리를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공급 과잉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펭귄은 많은데 생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거대한 빙산이 바닷길을 막았어요. 생선떼가 오지 못하게 된 거죠. 생선 생산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펭귄들은 여전히 생선을 먹고 싶어 하는데 생선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어부 펭귄은 생각했죠. 이제 생선이 귀하니까 가격을 올려도 되겠다고요? 생선 한 마리 가격이 조약돌 2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3개, 다음 달에는 5개가 됐죠. 이게 수요 초과 인플레이션이에요.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부족하면 가격이 치솟는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 펭귄이 새로운 어장을 발견하고 친구들에게 소문을 냈거든요. 소문을 들은 펭귄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생선 수요가 폭증한 거죠. 어부 펭귄은 더 많은 생선을 잡으려고 했어요. 문제는 그물을 만드는 재료 가격도 올랐다는 거예요. 재료 공급자도 수요가 늘어난 걸 알고 가격을 올린 겁니다. 어부 펭귄은 어쩔 수 없이 생선 가격을 더 올렸죠. 생산 비용이 올랐으니까요. 이게 생산 비용 인플레이션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최종 제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2년 전 세계가 겪은 게 바로 이거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과 석유 가격이 급등했고 모든 물가가 따라 올랐거든요. 그런데 펭귄 마을에 진짜 문제가 생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생선 수요는 그대로고 공급도 그대로인데 펭귄들이 가진 조약돌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펭귄 정부가 조약돌을 마구 찍어냈거든요. 펭귄들이 가난하다고 불평하니까 모두에게 조약돌을 나눠준 거죠. 펭귄들은 처음엔 좋아했어요. 돈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부 펭귄이 가격표를 바꿨어요. 생선 한 마리에 조약돌 10개가 된 거죠. 어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모든 펭귄이 조약돌을 잔뜩 가지고 있으니 조약돌의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통화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쏟아부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3조 달러 넘게 풀었고 한국도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였지만 부작용이 따라왔죠. 펭귄 마을은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생선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펭귄 정부는 더 많은 조약돌을 찍어냈거든요. 펭귄들이 생선을 살 수 있게 하려고요. 하지만 조약돌이 많아질수록 생선 가격은 더 빨리 올랐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생선 한 마리 가격이 조약돌 100개가 됐어요. 그 다음 주에는 1000개, 그 다음 달에는 10,000개가 됐습니다. 펭귄들은 생선 하나 사려고 썰매에 조약돌을 가득 싣고 다녀야 했죠.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2018년에 겪은 인플레이션율은 무려 130만 %였어요. 아침에 빵 한 개 사던 돈으로 저녁에는 빵 부스러기도 못 사는 상황이었죠. 펭귄 정부는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모든 조약돌을 바다에 버리고 새로운 화폐를 만든 거죠. 이번에는 깨끗한 얼음을 화폐로 쓰기로 했습니다. 생선 한 마리, 얼음 한 조각,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짐바브웨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죠. 2009년 짐바브웨 달러는 완전히 붕괴했고 정부는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국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펭귄의 수입이 생선 가격 상승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면 펭귄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경제학자들은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간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행도 비슷하죠. 왜 그럴까요?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의 신호거든요. 사람들이 소비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뜻이니까요. 문제는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를 때예요. 펭귄이 여전히 조약돌 10개를 받는데 생선 가격이 20개가 되면 펭귄은 가난해지는 거죠. 2023년 한국이 딱 이 상황이었어요. 물가는 5% 가까이 올랐는데 실질 임금 증가율은 훨씬 낮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펭귄은 똑똑한 선택을 했어요. 어장에 투자한 거죠. 어장에 투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선이 계속 잡히잖아요. 인플레이션으로 생선 가격이 오르면 펭귄이 가진 어장의 가치도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래요. 집값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늘고 주가도 따라 오르니까요. 골드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현금만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은행 예금 이자가 3%인데 인플레이션이 5%라면 실제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명목상으로는 돈이 늘어나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드는 거죠.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보면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고통이거든요. 특히 고정 수입으로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층은 직격탄을 맞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금리를 조절해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금리를 올려서 돈의 흐름을 줄이고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푸는 거예요. 2023년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린 이유도 이거였어요. 물가를 잡으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잡혀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학자들 의견은 엇갈려요. 일부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거라고 보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구조적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다고 말하죠. 탈세계화,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같은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물가를 밀어올릴 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건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펭귄처럼 말이에요. 그냥 조약돌만 모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장에 투자하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하죠. 오늘은 펭귄과 생선으로 알아본 인플레이션 이야기였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수요와 공급, 그리고 돈의 양이 물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경제 뉴스가 어렵게 느껴졌다면 펭귄 마을을 떠올려 보세요.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주식, 금, 비트코인 중 어떤 게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